반갑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지만 4개국어 능력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어들을 좀 배워왔는지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웠느냐?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죠.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고요. 또 뭐 독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좋습니다만 사실은 서유럽 분들은 대부분 다 영어를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차피 할 줄 안다면 또 다른 유럽 국가 언어를 배우는 거는 일본어나 중국어 대비 약간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시아 쪽을 배웠고요. 또 그 나라의 인구나 경제 규모 같은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무빙워크 있잖아요. 그 무빙워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갸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슬슬 걸어간다고 하면은 제자리고요. 멈추면 뒤로 빠꾸합니다. 죽어라고 전력 질주해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안 쓰고 공부를 안 하면 자꾸 까먹어서 뒤로 빠꾸를 하고요. 적당히 공부를 하면 잊어버리는 속도와 배우는 속도가 비슷해가지고 현상 유지입니다.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실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100년만 산다고 보자고요. 여러분 100년 사는데 그 안에 1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에요. 요 딱 1년만 여러분 외국의 공부에 투자해가지고 남은 일생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투자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에 딱 1년 투자해가지고 뭐 투자한 비용과 시간 대비 한 몇 억 배는 뽑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딱 1년이냐? 사람이란 게을러 빠져가지고요. 데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처음 배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많은 것을 배우지만 사실 가면 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해져요. 6개월 배운 사람하고 1년 배운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만 사실 5년 공부한 사람하고 10년 공부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최고의 효율을 뽑아먹기 위해서 저는 1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말이라고는 딱 씨에씨에 그리고 니하오 딱 요거 2개 알고서 북경으로 날아갔습니다. 보통은 번듯한 대학교 산하의 어학당에서 비싼 학비 내고 번듯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들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저렴하고 평 좋은 일반 사설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이런 곳 특징이 이제 대학교와는 다르게 뭐 학생 5명에 선생님 1명, 학생 7명에 선생님 1명 이런 식으로 소규모여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었는데 이게 그냥 학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그냥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노느라고 수업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학생 3명에 선생님 1명, 학생 2명에 선생님 1명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맨투맨으로 수업을 받았었고요. 오전에 3시간 수업 받고 점심 먹고 오후에서는 언어 교환하는 중국 친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내가 뭐 1시간 반 한국어 가르쳐주고 1시간 반은 내가 이 친구한테 중국어 배우고 이런 식으로 또 공부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또 중국인 뭐 현지 친구들과 밥을 먹는다든지 놀러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말도 배우고 또 어학원에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게 된 뭐 영국 친구나 미국 친구 이런 친구들과 또 놀면서 영어도 배우고 엄청 개꿀이죠. 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또 중국인 여자친구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외국에 어학연수 가실 때 절대로 부모님 돈으로 가지 마시고 본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금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공부를 하세요. 제가 현지에서 보니까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놀다가 학원 안 나오고 방구석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예능 인터넷으로 보고 이러한 친구들의 한 95% 정도는 전부 다 부모님이 따박따박 보내주시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깝지만 이 시간에 내가 한국에서 일을 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그걸 못 벌면서 돈을 쓰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시간 낭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살았던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야무지게 잘 쓰고 왔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정말 힘들게 공부만 했냐? 아니에요. 맨날 놀러 다녔어요. 단 외국인 친구들하고 계속 놀러 다녔다 뿐이지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영어 공부하느라고 고생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유럽에서 태어났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그게 바보야.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겁니까? 영어 하나만 할 줄 알면 능력과 기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뭔가 기술이 필요해. 엑셀, 포토샵, 뭐 영상 편집, 뭐 자동차 운전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여러분 퇴근하고 나서 공부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외국어라는 거는 퇴근하고 나서 깔짝깔짝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확 해서 배워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하나만 배워놔도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어마어마해지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배우면 더 좋겠네 싶어가지고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조금씩 더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다른 업무 능력은 드럽게 떨어지는데 외국어만 잘한다 라고 해서 인정받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실력이 있으면서 외국어 능력이 받쳐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정말 엄청 좋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약간 좀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 요점은 외국어 정말 한 1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배워볼만 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또 뵙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